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절대로 필러는 안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활용 점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잘만 맞으면. 근데 잘못 맞으면 약간 애물단지처럼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해요. 네, 오늘은 제가 필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술이기도 하고 또 많이 하는 시술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뭐 많이 알고도 있지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막 이상해지지는 않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필러를 제가 좋아하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필러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가성비가 좋고요. 적은 가격으로 되게 간단하게 시술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뭐 입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끝나고 나서 막 후에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효과는 너무 좋고 심지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녹여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고 제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필러가 뭐냐, 필링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채우는데 필요한 물질을 우리 다 필러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필러라고 말을 하면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말하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필러를 그냥 통칭해서 필러라고 부르고 있고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 아무 문제가 없게 그냥 가공해서 만든 물질을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다가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거를 넣어주면 뭐 이물 반응이라든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감염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필러라고 부르고 있고 시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필러를 시술한다는 건 뭐냐, 피부 제일 바깥쪽에서 보면 피부 표피층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피하 지방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그 밑으로 근육층, 뼈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층에다가 또 어떤 점성의 필러를 얼마만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권하는 거는 이제 제일 밑에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뼈층, 무너져가는 구조물을 잡아주는 데 사용하는 거를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고 추천을 하는 편이죠. 노화라는 게 이 구조물들이 다 같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밖에서 피부를 보기 때문에 밖에 주름이 지고 패이고 뭐 처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의 근원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제일 밑에 층에 있는 뼈의 구조가 변한다는 게 피부 노화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커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막 실리프팅이나 안면 거상술이나 이런 걸 받고 나면 피부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고 되게 젊어질 것 같은데 별로 안 그래요. 어색해져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뼈가 변했기 때문이고 뼈의 모양이 변한 거를 잡아주거나 바꿔주지 않고 그냥 밖에만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해서 예뻐지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을 때 필러가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진료실에 오셔서 고객님은 필러를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거나 엄청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필러는 싫어요. 절대 안 맞을 거예요. 뭐 그건 얼굴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있고요. 뭐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요. 어느 층에다가 어떻게 놓느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필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피부층 중에서 제일 바깥층, 제일 상위층에다가 필러를 놓을수록 조그만한 용량을 놔도 효과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금방 좋아져요. 그러면 필러를 되게 잘 맞은 것 같고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이 병원은 필러를 잘하는 병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필러라도 깊은 층에다 놓으면 밖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적어요. 변화를 많이 일으켜주려면 필러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너무 많은 필러를 넣게 되고 효과도 더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피부 바깥층에다 놓을수록 피부 속에는 그 히알루론산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효소 같은 게 원래 존재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녹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우리가 얼굴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움직이죠. 움직이다 보면 필러가 조금 이동하기도 하고 똑같은 만큼을 넣어도 이쪽에 있는 필러가 먼저 녹아서 없어지고 여기 있는 필러는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층이 되게 달라지기도 하고 필러를 너무 많이 맞았더니 얼굴이 이상해졌다, 뭐 부작용이 생겼다, 얼굴이 울퉁불퉁해졌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효과가 떨어지나 보다 하고 또 맞고 또 맞고 반복하다 보면 얼굴이 계속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어디 맞느냐가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뼈의 모양이 달라지고 뼈가 어떤 부분은 흡수가 돼요. 대표적으로 뭐 관자라든지 이마라든지 뭐 코 옆에, 눈 밑에 이런데 뼈가 흡수가 되면 건물의 기둥이나 그 구조물 자체가 약간 이렇게 꺼지는 거죠. 이 꺼지는 부위에 미리 깊은 층에다가 필러를 놔주면 필러가 이 꺼지는 기둥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줘요. 골격이 무너지는 거를 약간
이렇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좀 덜 보이게 만들어주고 밖에서 봤을 때 좀 더 젊은 얼굴, 어린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뼈가 원래도 흡수될 만한데 필러를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할 수가 있는데 뼈가 별로 꺼지지 않는 부위에 계속 필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얕은 층에 많이 주입하게 되면 약간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부위는 뭐 이마, 관자 이런 데예요. 이런 데는 원래도 노화의 방향 자체가 골이 흡수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미리 깔아놔주면 좋기도 하고 뼈 바로 위에다 깔아주면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요. 길게는 뭐 10년도 가요. 그러니까 효과도 좋고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노화의 방향하고도 맞기 때문에 특히 관자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주변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자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살짝 리프팅되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의 윤곽이 되게 예뻐져요. 코나 이런 데도 당연히 뭐 콧대 높이는데 필러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옆볼 같은 데 뭐 꺼진 부위에다 집어넣을 때도 이건 이제 피하 지방층에다 넣는데 그러면 지방을 대신해주는 역할이니까 상당히 좋죠. 제가 제일 조심해서 맞아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는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 필러는 되게 유명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맞고 있고 실제로 진료실에도 저 팔자주름 필러 맞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팔자주름 필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팔자주름 부위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요. 말도 많이 하고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웃고 뭐 울고 여러 가지 표정을 지을 때도 이 부위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다이내믹한 부위죠. 노화가 이루어질 때도 이 주변에 있는 뼈가 이렇게 흡수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팔자주름 필러를 맞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얕은 층에다 맞다 보면 주변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어느 부위는 잘 흡수되고 어느 부위는 덜 흡수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기도 하죠. 팔자주름이라는 게 꼭 여기가 꺼져서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펴져서 생길 수도 있고요. 탄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냥 주름이 좀 잔주름 같은 게 많이 가 있는 타입도 있어요.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팔자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이 꼭 필러가 아닐 수도 있고 골흡수가 심해서 여기가 아예 처음부터 좀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기둥을 세워주듯이 필러를 여기 뼈 위에다가 바로 놔주면 효과도 좋고 별로 부작용도 없죠. 그냥 처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살짝 이렇게 불룩해져서 뭔가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팔자주름이 내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좀 피부과 전문의랑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맞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ACC라는 가격만 가지고도 예뻐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깊숙한 데다가 놔요. 뼈가 되게 깊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용량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2cc, 많게는 4cc, 6cc까지 넣어요. 충분히 놔줘야 효과도 좋고 되게 오래 가요. 이제 뭐 1cc 가지고 뭐 피부가 좀 달라질 수 없냐 뭐 이런 거는 뼈가 흡수되고 그 흡수된 것 때문에 골격이 무너지고 무너진 것 때문에 얼굴 모양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부위들이 대표적인 부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기둥을 세워주듯이 이렇게 포인트별로 놔주면 텐트 치듯이 전체적으로 펴주는 느낌? 그러면서 어차피 그 부위 골격은 시간이 지나면 노화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무너질 거니까 그 부위를 미리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놓고 용량은 한 얼굴 전체에 하는데 뭐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한 1cc면 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2cc 정도 필러를 맞았는데 약간 자연스럽게 조금 전체적으로 살짝 리프팅이 되면서 피부가 조금 펴지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 티가 안 나게 조금 뭘 한 듯 만 듯하게 좋아지는 좀 그런 방법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거부감이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 여기다 필러 넣어주세요. 뭐 애교살, 뭐 요새 입술 많이 한다는데 저 입술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절대로 필러는 안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노화는 언제나 진행되는 거고 그 노화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필러가 정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활용 점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잘만 맞으면. 근데 잘못 맞으면 약간 애물단지처럼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필러 맞아서 뭐 당장 예쁘게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나는 이 얼굴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얼굴은 계속 조금씩 노화가 진행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필러를 맞았으면 좋겠고 내 주치 피부과 전문의랑 같이 상의해서 그런 계획을 같이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필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필러에 대해서 얘기 한두 끝도 없는데 한 영상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확인하고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 때 또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